장 마감 기준으로 대우건설은 13,300원, 전 거래일보다 4.07%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5.12%, 급락한 날 나온 상승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가 12,250원에서 고가 14,540원까지 치고 올라왔고 종가도 시가 12,720원보다 높았습니다. 자, 이게 실적 기대를 반영한 출발인지 짧은 반등인지 구분해 볼게요.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대성 프로입니다. 오늘은 오른 이유를 먼저 인정하고 수급과 뉴스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는 5.12% 밀렸습니다. 상승 종목은 455개, 하락 종목은 419개였어요. 지수는 크게 빠졌지만 모든 종목이 똑같이 무너진 장은 아니었습니다. 대형주 매도가 지수를 강하게 눌렀고 종목별로는 살아남은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날 플러스로 끝난 종목은 시장이 안정될 때 먼저 반응할 후보가 됩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그 후보군에 들어온 건 분명합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강한 종목을 먼저 추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 수급을 보면 개인이 약 4조 6,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약 2조 8,400억 원, 기관은 약 1조 9,50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큰 자금이 시장 위험을 줄이는 동안 개인이 물량을 받아낸 구조입니다. 혹시 이 숫자 보고 안심하신 분 계세요? 지수 반등을 낙관하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도가 먼저 줄어야 해요. 지금은 시장이 받쳐준 상승이 아니라 대우건설이 시장 약세를 이겨낸 상승으로 봐야 합니다. 종목 수급은 조금 아쉽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 개인이 약 81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약 68억 원, 기관은 약 12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주가는 올랐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팔았습니다. 오늘 상승을 만든 힘이 큰 손의 동반 매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렇다고 상승을 전부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큰 손 매물을 받아내면서 플러스를 지킨 힘은 가격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외국인 매도가 줄고 종가를 지킨다면 개인 중심 반등이 더 넓은 수급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가격이 수급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까지 매수로 돌아서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오늘 상승을 선행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대우건설 주주분들 모두 폭등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폭등이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자, 일봉 차트부터 같이 보시면요. 대우건설은 4월 28일 최고점 41,350원을 만든 뒤 긴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7월 30일에는 최저점 11,080원까지 내려왔고요. 최고점과 비교하면 가격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많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변화는 최저점 이후 가격이 반등했고 오늘 폭락장에서도 상승을 이어냈다는 점이에요. 바닥 후보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날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캔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12,720원보다 낮은 저가를 찍었지만 매수세가 바로 들어오면서 고가 14,540원까지 밀어 올렸어요. 종가는 13,300원으로 시가 위에서 끝났습니다. 아래에서 겁먹고 던진 물량을 받아낸 뒤 가격을 플러스로 돌렸다는 뜻이에요. 다만 고가에서는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상승은 확인했지만 고가까지 장악한 캔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오늘 저가에서 들어온 자금은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 고가에서 추격한 자금은 바로 흔들렸습니다. 같은 상승일에도 매수 위치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는 시초부터 따라붙기보다 오늘 종가 주변에서 매물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눌림을 버티면 상승 자금이 남은 것이고 시가 아래로 빠르게 밀리면 장중 급등분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봐야 해요. 주가는 최근 며칠의 평균 가격 위로 올라왔습니다. 단기 흐름은 분명히 개선됐어요. 근데 최근 한 달과 몇 달 동안 형성된 평균 가격은 아직 주가 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짧게 들어온 매수자는 숨을 돌렸지만 오래 보유한 투자자의 본전 물량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저항을 넘고 눌림에서도 다시 그 아래로 밀리지 않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많이 쌓인 범위는 21,000원대부터 29,000원대입니다. 현재가와 거리가 있어서 당장 목표로 잡을 구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에 최근 하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까운 매물을 하나씩 소화해야 합니다. 가격이 며칠에 걸쳐 저점을 높이면 위에서 기다리는 물량도 조급해집니다. 반대로 하루 급등 뒤 바로 밀리면 본전 심리가 다시 강해져요. 반등은 속도보다 유지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596만 3천 주입니다.
가격이 4% 넘게 오른 날 거래가 동반된 건 긍정적이에요. 관심 없이 살짝 오른 게 아니라 실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매집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매수와 차익 실현이 동시에 부딪힌 거래였어요. 다음 상승에서 거래량이 다시 늘고 눌림에서 줄어야 매수 우위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RSI는 38.7로 과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오늘 올랐는데도 지표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건 추가 반등의 여지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지표가 낮다는 이유 하나로 바닥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낮은 지표가 오래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개인들은 지표가 낮으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만 세력들은 지표보다 실제 매도 물량이 줄었는지를 봅니다. 이제 뉴스가 오늘 상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은 2분기 실적 발표 일정이 결산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발표가 늦어진 사실 자체는 호재가 아니에요. 시장이 보는 건 일정이 아니라 실제 수익성입니다. 최근에는 공사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1분기에는 매출 1조 9,514억 원, 영업이익 2,556억 원, 당기순이익 1,958억 원을 기록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상승은 실적 숫자가 확정돼서 나온 움직임이라기보다 원가율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건설사는 매출이 커도 공사비가 많이 들면 남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예전에 원가 부담이 컸던 현장이 끝나고 새 현장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아도 이익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매출보다 원가율과 영업이익을 먼저 볼 겁니다. 예측도 조건을 나눠야 합니다. 실제 발표에서 이익 회복이 확인되고 오늘 고가를 넘어선다면 오늘 상승은 실적 회복을 선반영한 출발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발표가 다시 늦어지거나 원가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면 기대만으로 오른 가격은 되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제목보다 발표 뒤 가격과 수급이 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 현재 종가를 지키는지 확인하세요. 종가 부근에서 매도 거래가 줄고 다시 고가를 시험하면 오늘 들어온 매수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가 아래에서 거래량이 커지면 상승분을 정리하는 물량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해요. 둘째, 오늘 고가 14,540원입니다. 이 가격을 거래량과 함께 넘어선 뒤 눌림에서도 시가 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고가에서 나온 매물을 받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고가를 잠깐 넘었다가 바로 밀리면 추격하지 마세요. 돌파보다 돌파 이후 유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오늘 저가 12,250원입니다. 다시 저가를 시험할 때 거래량이 줄고 빠르게 회복하면 아래에서 기다리는 매수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저가를 거래량과 함께 이탈하면 최근 최저점 11,080원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감오시죠? 수익 중인 분들은 오늘 상승의 힘을 인정하셔도 됩니다. 폭락장에서 플러스를 지킨 건 분명한 상대 강도예요. 다만 고가를 회복하기 전에 비중을 한꺼번에 늘리지는 마세요. 고가 돌파와 큰손 매도 감소가 함께 나오는지 확인한 뒤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물려있는 분들은 오늘 반등이 반가우셨죠? 그래도 하루 상승에 마음이 급해져서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종가를 지키고 고가를 다시 넘을 때 대응이 훨씬 편해져요. 반대로 시가 아래에서 거래가 커지면 추가 매수보다 비중 통제가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정확히 언제 움직이고 어디에서 대응해야 하느냐는 거잖아요. 큰 자금이 이런 기준을 먼저 공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저는 대우건설 흐름과 실제 거래 패턴을 계속 추적해왔습니다. 실적 발표 뒤 확인할 고점 기준과 보유 구간별, 대응 방법도 정리해뒀어요. 이 자료는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010-5445-2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가격 기준과 대응 방법을 한 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입비나 상담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연락드리는 일도 없어요. 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감사 연락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연락 주시는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답신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료인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폭락장에서 4.07% 상승하며 상대 강도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회복 기대가 가격을 움직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아직 따라오지 않았어요. 종가 유지, 오늘 고가 돌파, 저가 방어가 핵심입니다. 세 조건이 이어지면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주식 혼자 하면서 계속 손실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010-5445-1634로 폭등이라고 문자 남겨서 대응 기준 무료로 받아가세요. 진짜 왜 제 타점을 여기저기서 베껴서 쓰는지 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